과거 시험 사대부들의 일생을 건 도전. 과거 제도는 언제 시작되었나? 시험을 보고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은 581년 중국의 수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부터 도입된다. 958년의 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788년 신라 원성왕 때 당나라를 본떠 과거 제도를 실시했지만 실패했지. 원성왕이 추진하려 했다 실패한 독서 삼품과. 고려와 비슷한 시기 일본과 월남에서도 과거제를 실시하는데 일본은 이후 무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제가 폐지되었고, 월남의 경우는 과거제로 뽑는 관원의 비중이 너무 낮아서 근대 이전까지 시험을 보고 관리를 선발했던 나라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뿐이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원나라 때 과거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과거제도의 연속성으로 따지면 한반도가 가장 길었다는. 서양에서는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최초로 공무원 선발 시험이 있었으니 과거 시험은 동양이 서양에 비해 약 1200년가량 앞섰던 것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왜 과거 시험에 집착을 했나?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통과하지 않고도 출신 성분이 좋으면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게 불공정하다고 해서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거센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냐? 관리는 모두 과거제를 통해 선발하라. 조선시대 이후로는 음서로 등용되면 승진에 제약을 가하는 식으로 페널티를 준다. 과거에 합격하면 장원급제 시 곧바로 종육품을 제수받았는데 음서로 관리가 된 사람은 한 단계씩 올라가는 데에만 보통 20개월 이상씩 걸려서 종육품이 되는 데에만 총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때문에 음서로 들어왔어도 승진을 위해 따로 과거를 공부해야만 했다. 과거는 보통 몇 년을 공부해야 했나? 과거 시험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이었다. 선비들이라면 보통 8살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 거의 30년 가까이를 준비한 셈이다. 반난쟁이 때 말과 글을 떼었을 정도로 이름난 신동도 27살에 입격했고, 성리학의 거두 퇴계 이황도 34살에 입격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한자 수는 총 43만 자에 달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루 200자씩 외운다고 했을 때 6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양이었다. 합격자 중 15% 정도는 50세 이상이었다고 함. 하지만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지 못하고 아동기후의 수명을 보더라도 50세를 넘기기 힘든 시절에 평균 30대 중반의 합격이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해 보인다. 참고로 조선조 500년간 최연소 합격자는 15세, 최고령 합격자는 85세, 최연소 장원급제는 17세였다. 그렇다면 합격한 동기생들의 나이가 천차만별이었을 텐데 이들 동기생들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을까? 언뜻 장유유서의 나라 조선을 생각하겠지만 과거에 합격한 동기생들은 동년이라고 해서 20살이든 50살이든 다 친구를 먹었다. 헐, 그랬어? 그런데 합격생의 아들은 아버지의 동기생들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처럼 모셔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기 아버지와 자기 친구가 동시에 진사시에 붙어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 놔. 선비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나. 시험 과목은 주로 중국의 문학, 역사, 철학에 관한 것이었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할 사서오경의 글자 수만 43만 자였고 중요한 구문들은 모두 달달 외워야만 했으니
공부할 분량이 실로 엄청났을 것이다. 당시 시험은 암기가 중요했으니까. 정조 때 실학자 이덕무는 자신의 수험 생활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40에서 50절가량을 50번씩 외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 청년들은 몸이 튼튼할 때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시 사용했던 일종의 암기 카드인 죽첨이다. 선비들은 이런 걸 보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경전을 외웠다. 선추죽점이라 해서 부채 밑에 통을 매달아 좁쌀만한 크기의 암송 카드를 넣고 다녔을 정도였다. 좁쌀보단 크다. 또 더욱 집중해서 공부하겠다고 오늘날로 치면 고시촌과도 같은 산속의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 이들도 있었고, 요령껏 공부하겠노라고 어디서 구했는지 기출문제집이나 예상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문제집은 과거 문제를 출제했던 사람들이 몰래 만들어 팔았던 것임.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과거에 합격하면 오늘날의 플래카드라 할 수 있는 방방이라는 게 붙었는데, 여기는 본인의 이름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도 같이 올라갔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임. 그리고 동네에서 4, 5일 정도 소란스럽게 자랑하고 다니는 육아라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때 행렬의 제일 앞에 사람들은 합격층인 홍패를 들고 있었고, 중간에는 광대 행렬이 떠들썩한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그 뒤를 급제생들이 나귀를 타고 따랐다. 그런데 이토록 영광스러운 과거 급제를 한 집안에서 여러 명이 했다면 어땠을까? 나라에서는 아들 5명이 모두 과거에 붙으면 오자 등과라 해서 그 부모를 치하하였는데, 매년 그 부모에게 쌀 10가마니를 하사하고 죽으면 관직을 추존해줬음. 다만 과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험인지라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